자,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샘플 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샘플 수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추정의 개념, 추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추론을 한다, 통계에서. 뭘 하기 위함이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수를 알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통계장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걸 통계장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장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과연 몇 개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 과연 몇 개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날 실제 기업에서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신뢰성을 하든 또는 생산 라인에서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하든 샘플 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려본 건데요.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 이렇게 관측값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 중에 한 번만 딱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관측값 하나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추정. 자, 이렇게 추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은 그냥 딱 하나의 포인트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구간 추정은 구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간으로 설명을 하니까 구간의 하한과 구간의 상한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말이죠. 항상 미리 정해놓은 확신의 정도라는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신뢰 수준. 자, 이거 뭘까요? 자, 신뢰 수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저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 한 12,00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10명을 딱 추정했습니다. 10명을 추출해서 우리 학생의 평균 키가 170에서 172 사이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믿음직한가요? 170에서 172. 별로 믿음직하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을 믿음직한 정도를 신뢰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68에서 175, 아까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죠? 아까 170에서 172가 믿을 수 있는 정도가 한 60% 정도라고 하면 168에서 175는 조금 더 믿을만 하겠죠. 맞습니까? 10명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10명 키를 재고서요, 구간을 150에서 190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 신뢰 수준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직하신가요? 어떠세요? 이건 훨씬 믿음직하죠? 네. 신뢰 수준 99%입니다. 아, 키가 150에서 199라고 설명하면 믿음직하죠. 근데 그것은 정보량이 없죠. 똑같은 175래도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150에서 190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네, 정보량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구간을 줄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샘플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표본 사이즈를 늘려야지 우리가 가능해요. 즉, 만약에 우리가 168에서 175 사이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4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샘플 수를 늘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신뢰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포기하면 샘플 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신뢰 수준 높이고 싶죠? 그럼 샘플 수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뢰 수준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여론조사 했습니다. A 후보 지지율이 4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의 조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그러면 40%의 후보는 37에서 43% 사이에 놓여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 지지율이 37에서 43 사이에. 그런데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꼭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1000번, 만번, 한 100번 반복하면 95번은 참값을 포함할 것이다, 5번은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신뢰 수준이 바로 95%가 되는 거예요. 틀릴 5번인지 95번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 지금 한 번의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죠. 그거는 바로 분석자 또는 보는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즉 95%의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은 여론조사를 매우 많이 반복했을 때 참값을 95번 정도 포함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은 그 95번인지 95번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95번은 지역 주민의 유권자의 지지도를 잘 설명한 것이고요. 5번은 예를 들면 그 후보자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응답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 후보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지율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높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샘플 사이즈 늘려야 신뢰 수준 높일 수 있다.
하는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해서만 전제를 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뢰 구간 의미 여기서 제가 써놨습니다. 보편적으로 90, 95, 99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과연 신뢰 구간이란 것은 점 추정값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구간, 이 구간을 의미하는데 그 수준이란 건 100번 중에 1-알파만큼 포함할 가능성을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의 해석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그 정규 분포와 관련된 영상 올린 것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항상 통계에서는 그리스 문자가 뭡니까? 모수예요. 모수는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상수. 통상 알려져 있지 않은 상수가 되겠고 우리가 알려진 변수는 바로 요 x바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확률 변수냐? 우리가 샘플링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 이퀘이션 잘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n이 나와요. 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n이 크면 클수록 이 전체는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구간의 넓이는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n이 크면 구간이 작아져요. 키가 168에서 172 이렇게. n이 작으면 구간은 넓어집니다. 150에서 190 사이 평균 키가. 확실히 맞겠죠. 신뢰 수준이 동일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두 신뢰 수준이 예를 들면 95%일 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신뢰 수준 95%일 때 n이 크면 이렇게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n이 작으면 러프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로 요 정규 확률식에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간단히 제가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떤 분량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량률, 너미널 분량률은 통상 샘플 수 나누기 분량 개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요, 기업에 계신 분들과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샘플을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왕왕 받습니다. 만일 우리 공장이요,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목표를 받을 때 100ppm짜리 공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100만 개가 기준이에요. 100만 개 중에 하나면 1ppm입니다. 분량이. 100만 개 중에 10개면 10ppm입니다. 우리가 만일 10ppm을 관리하는 공장이에요. 10ppm, 50ppm, 목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샘플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100개 해가지고 하나도 분량 안 났다. 그럼 0ppm,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만일 10ppm에서 90ppm, 두 자릿수의 ppm을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통계적으로는 10만 개를 하셔야 돼요. 10만 개의 샘플을 갖고서 하나도 고장 안 나면 0기죠. 10만 개 중에 하나 고장 나면 10ppm입니다. 10만 개 중에 90개 고장 나면 90ppm이겠죠. 최소 10,000개를 하셔야 돼요. 10,000개를 하면요, 10,000개 중에 하나도 고장 안 나면 0ppm이죠. 하나 고장 나면 100ppm입니다. 그러면 제가 적게 10,000개 정도 해도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죠. 근데 100개나 1000개 했어요. 예를 들면 1000개밖에 안 했습니다. 1000개밖에 안 했는데 바로 한 개가 고장났어요. 1000개를 테스트했을 때 또는 1000개를 검사했는데 하나도 고장나지 않으면 0ppm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장이 하나 발생하는 순간 우리 공장은 바로 1000ppm이에요. 즉 통계적인 신뢰 구간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보시면 0과 1000을 넘나듭니다. 예. 당연히 이걸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요, 신뢰 구간으로 충분히 설명이 다 가능하지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자,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공장이 100%다. 1% 단위로 고려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5% 이하이기를 바래요. 분량이. 10,000개 생산하는데 5% 이하이길 바래요. 10,000개 생산하는데 하루에 분량이. 그런데 샘플링을 하루에 10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만약에 10개밖에 안 했을 때는 10개 중 하나면 몇 프로예요? 10%죠. 네. 5% 이하로 관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0, 1, 2, 3, 4, 5, 6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2.3mm인지 2.7mm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촘촘하게 눈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 눈금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2와 3 사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위가 1mm 단위는 관리할 수가 없고 센치 단위, 10mm 단위로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치만 있는 눈금자를 가지고 미리를 알고 싶다? 네,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샘플을 구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이 얼마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꼭 통계적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량을 추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클로퍼 피어슨 구간 추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좋지 않게 추정하거든요. 우리 기업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불량률을 고려해서 불량률 정확한 신뢰 구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볼 수 있겠냐? 허용 불량 개수가 0인 경우든 물론 신뢰 구간이 다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이 작으면 신뢰 구간이 엄청스럽게 넓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샘플 사이즈가 크면 신뢰 구간이 작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클로퍼 피어슨 관련되어서 엑셀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예제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샘플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래요. 신뢰 수준 제 90%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불량률 10%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쉽죠? 자, 저 좀 크게 안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10개의 제품 중에 1개가 불량이에요. 자, 불량률 10%입니다. 신뢰 수준 제 95%를 했습니다. 자, 뭐 자유도 이런 건 제가 이번에 논하지 않을게.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신뢰가 뭘로 추정하냐? 0.5에서 40%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추정치는 이거 점추정치거든요. 이거 점추정치입니다. 이 점추정치는 딱 10이지만 실제 구간을 추정하면 얼마다? 0.5에서 39.4. 무려 구간 간격이 39%나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신뢰 수준 낮춰볼게요. 신뢰 수준을 60으로 낮춰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죠? 2.2에서 27. 구간이 훨씬 작게 나오네요. 신뢰 수준 제가 높여보겠습니다. 99. 높여보면 자, 점추정치는 바뀌지 않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구간이 0.1에서 55.54.4 무려 55%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 그죠? 자, 다시 제가 신뢰 수준을 9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동일하죠? 자, 제가 샘플 늘려볼게요. 100개. 자, 또 똑같이 분량을 10%로 맞춰볼게요. 자, 1%니까 지금 점추정치 1%죠? 1%일 때는 0.1과 4.7, 구간 4.6 이렇게. 아까보다 구간 간격이 훨씬 준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0개를 바꿔볼게요. 10개를 바꿔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자, 아까와 동일하게 10개 중에 하나와 100개 중에 하나를 봤을 때 100개 중에 10개 똑같은 점추정치는 10%예요. 20%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5에서 16.4예요. 10.85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신뢰 수준을 말이에요. 60으로 낮추면 훨씬 줄겠죠.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요. 구간 간격은 좁아져요. 신뢰 수준을 제가 높여볼게요. 95로 구간 넓어지게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12.72로 넓어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개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해상도죠, 해상도. 자, 100개 중에 10개다. 100개 한다는 거는 우리는 1개, 2개, 3개를 볼 수 있다. 이게 뭐 1개가 5든, 55가 5든, 우리 1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100개가 아니라 10개다. 이거 불가능한 10개 중에 1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레졸루션이 10%예요. 그러니까 눈금자가, 야, 10개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는 눈금자는 10% 단위밖에 관리가 안 된다. 100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눈금자가 1회 단위 관리한다. 이거죠. 50개 하면요? 50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금자 2% 단위겠죠. 네. 그러니까 2%, 4%, 6%, 8%는 구분할 수 있지만 0.5%, 1%는 구분할 수 없다. 1%, 2%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눈금자가 1%가 돼야겠죠? 100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5 단위 알고 싶어요? 그럼 200개 해야 되겠죠. 0.5 단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분량은 뭐 3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분량률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검출해낼 수 있는 해상도가 과연 몇 개냐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면 1%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 단위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100개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0.1% 단위 하고 싶다 그러면 몇 개 해야 돼요? 1000개 하셔야 되겠죠. 1000개. 네. 지금 계속 보이시겠습니다만 샘플이 크면 클수록 이 구간의 간격은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2에서 4 이렇게 되고 있죠. 2.2에서 4. 만약에 뭐 500개다. 그러면 조금 넓어졌죠. 100개다. 좀 더 많이 넓어졌죠. 15.3. 분량이 지금 30%인데 22에서 50개다. 그럼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런 예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통계적인 해석, 수학 그거보다는 다른 거보다는 딱 요거, 맨 뒤 요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샘플 사이즈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폭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곧 무엇과 관련돼요? 네.
표본 크기예요. 표본 크기와 연관이 됩니다. 표본 크기는 그건 뭐예요? 돈이에요.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학생들이건 또 기업에 계시면 꼭 통계에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샘플이 크면 클수록 구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샘플이 작으면 작을수록 구간은 넓어지는 겁니다. 신뢰 수준이 작을수록 폭은 작아지죠. 그죠? 신뢰 수준이 작을수록 구간도 작아지고 그만큼 모듈의 개수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신뢰 수준이 높다, 크다 라는 거 꼭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믿음직하려면 구간도 넓어지는 거예요. 신뢰 수준이 좁아요. 그러면 구간을 좀 작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에서 190 하면 신뢰 수준 99%, 170에서 175 그러면 신뢰 수준 뭐 60%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좀, 수학적인 것보다는 좀 제가 대략적인 샘플 사이즈, 표본 크기, 신뢰 수준, 요 관계 설명드렸어요. 신뢰 수준과 표본 크기, 그 다음에 구간의 폭,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때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 대비 몇 개 샘플링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